자, 이제 크루즈를 승선하기 위해 바르셀로나 크루즈 터미널 근처에 왔습니다. 바르셀로나 크루즈 터미널은 이렇게 콜럼버스 동상 있는 곳에서 멀지 않아요. 저는 버스를 타고 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고 이렇게 몬주익 언덕이 보이는 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크루즈 터미널이 바로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큰 크루즈를 타는 사람들은 셔틀버스를 한 번 더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셔틀버스 승강장이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형 교차로를 지나서 왼쪽에 보면은 철제로 된 구조물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크루즈 셔틀버스를 승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앞에 몬주익 언덕 보이죠? 네, 저기 지금도 크루즈 버스가 한테 지나가고 있습니다. 파란색의 크루즈 버스고 저희는 이제 오늘 승선이라 원웨이만 이용할 거기 때문에 편도 티켓을 끊어서 탑승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버스들 들어가고 있는 저쪽, 네, 어제 제가 탔던 케이블카가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쪽, 저쪽으로 가시면은 크루즈에 승선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탈 수 있고, 비용은 제 기억에는 2유로였던 것 같아요. 편도는 왕복은 3유로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저것을 이용해서 편하게 크루즈 터미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 셔틀버스 타는 곳에 오면은 요 호보노프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셔틀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바르셀로나 주요 관광지들을 이용할 수 있는 호보노프 버스에도 탑승하기가 좋고요. 보니까 한국어로 되어 있는 시티버스는 없네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부 대도시에 가면은 태극기가 새겨져 있는 호보노프 버스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바르셀로나에서는. 참고하시고, 저는 저 가운데 낑겨 있는 조그만 배 있죠? 네, 저 노르웨이전 더노를 타러 갈 겁니다. 아, 가격이 3유로 4.5유로네요. 네, 3유로 4.5유로. 헬로. 이렇게 크루즈 버스에 탑승을 했고, 오늘은 보니까 MSC에 메라비글리아 클래스 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규모가 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중간에 여기 이제 저희가 탈 노르웨이전 더 9만 톤급 사이즈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즈가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노르웨이전의 배일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노르웨이전 같기는 합니다. 또 아마 앞에 또 있겠죠. 자세한 거는 앞에 가서 보도록 하고, 이렇게 MSC 버스 있잖아요. 요거는 선사에서 운영하는 버스인데 돈 내야 됩니다. 아, 이오나가 있구나. 아이다 이오나는 20만 톤이 넘는 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크루즈 탑3 정도 되는 사이즈의 배입니다. 이오나. 네, 아이다의 이오나호 같이 정박해 있고, 이오나호는 제가 6개월 전에 왔을 때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배 사이에 여기에 노르웨이전 더원호가 위치해 있습니다. 저 메라비글리아 클래스 배는 사이즈가 18만 톤, 17만 톤 그 정도 규모고, 이오나가 20만 톤 가까이 되면 20만 톤은 넘진 않고요. 두 개 다 대형 크루즈 배입니다. 메라비글리아 클래스인데 어떤 배인지는 좀 가까이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탔던 버치오사 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탔던 메라비글리아나 아니면은 벨리시마 정도 그 배였으면 아주 반갑겠네요. 네. 아유, 잘 안 보인다, 햇빛이 때문에. 보면은 맨 앞에 코스타, 그 다음에 홀랜드 아메리카. 이 배는 그란디오사네요. 아, 제가
그란디오사를 안 타봤어요. 네, 벨리시마, 메라비글리아, 버추오사 같은 시스터십인데 그건 타봤고, 두 번째 좀 작은 크루즈가 저희의 노르웨이전 던허고요. 쭉 한번 볼까요? 그란디오사도 무지 크죠? 여기가 A터미널. A터미널이 제일 큰 배 중에 하나가 정박하는 곳입니다. 근데 아주 걸어오기는 아주 힘들죠. 제 지난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힘들게 했고, B터미널은 그나마 걷는 게 좀 낫습니다. 저희가 탈 노르웨이전 더노, 제가 제일 좋아하는 9만톤 규모의 크루즈. 제 방은 이쪽이에요. 저기 오션뷰 N자 옆방. 제가 쓰게 될 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B터미널 앞에는 몬주이 건덕도 보이고, 아이고 사람들이 많네요. 승선하는 사람들이 일찍 왔지만 네,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9시 반부터 승선이니까 11시까지 오라고 그랬거든요. 네, 11시 반 이때부터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에노의 더노 옆에는 피에노의 이오나호. 네, 아주 규모가 크죠. 피에노도 이제 어떤 계열이냐면 포스타가 카니발 계열의 배예요. 그래서 피에노도 저 이오나호도 상당히 규모가 큰 배. 자, 어디까지 갈까? 저 끝까지 갈까? 아니면 B터미널로 올까요? 이왕이면 오는 김에 저 끝까지 가서 네, 한번 훑고 어떤 배들이 있는지 보고 오면 좋겠는데, 우리 쪽으로 바로 가네요. B터미널로 와서 우리는 여기서 하차를 할 것 같습니다. 버스가 하차하는 곳은 네, B터미널에서 네, 한 5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크루즈 승선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터미널로 들어가서 짐을 먼저 붙일 거고, 짐 싣는 과정부터 체크인 과정까지 가능하면 다 네, 이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다른 터미널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쪽 라인은 이제 요 레티튜드 리워드가 네, 일반 등급인 사람들은 요 라인 길게 들어가 있죠. 저희는 네, 골드 등급이나 이런 거 이상은 이렇게 좀 빠르게 짐을 보낼 수 있는 라인을 따로 설 수 있고, 체크인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크루즈에 승선하시면 꼭 네, 카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서 러기지 택이 있고 없고의 유무를 떠나서 네, 네, 러기지 택의 유무를 떠나서 네, 레티튜드 멤버들은 쉽게 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죠. 네, 짐을 붙이고서 네, 아직은 시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체크인이 여기서 대기한 다음에 쭉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을 붙이고 들어왔죠. 그리고 이렇게 네, 보안 검색을 한 다음에 안쪽에서 이제 서류 체크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면세점이 열려 있으니까 저기서 뭐 담배가 필요하다든지 술이 필요하다든지 기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기서 서서 들어가면 되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배에서 수화물 제한을 두지 않아요. 물론 많이 사면은 얘네들이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뭐 와인 한두 병, 맥주 한 6캔 정도, 그리고 뭐 그 정도는, 특히 주류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네, 저는 비버리지 택시가 있지만 한번 다음 항차를 위해서 보고서 알코올리가 가격이 저렴하다, 살만하다, 그럼 한번 사보고 네, 진입을 시도해 볼 겁니다. 네, 지금 체크인 중이고, 뭐 여권하고 이제 탑승권 같은 거를 확인한 다음에 바코드로 저는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미국에 들어가는 비자를 원하고 있어서 저는 비자가 있었고, B군은 이제 이스타를 받아서 요거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 미국에 입국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하는 거니까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갈 때도 그렇습니다. 영국 갈 때도 그렇고, 네, 뭐 EU 지역에서 영국을 간다
그러면 또 그에 합당하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간 기항지에 특히 동남아시아나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 인도나 뭐 스리랑카 이런 데 지나가게 되는데 해당 국가에서 비자나 이런 것들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서류가 다 완비되어 있어야 크루즈에서는 승선을 시켜주니까 그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비자나 이런 여권 확인까지 마쳤고 이렇게 승선 카드를 주고 오른쪽 거는 이제 6번 넘버 부를 때까지는 승선 대기하라는 번호표입니다. 그래서 6번을 부르면은 저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리고 승선을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오늘은 제가 이제 면세점이 있는 이제 크루즈 터미널 모항지나 기항지에 이렇게 면세점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술을 구매해서 갖고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잡는지 안 잡는지 그거를 실제 체험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크루즈 터미널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선사에 따라서 특히 선사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제가 탄 배는 노르웨이전이죠. 그리고 항구는 바르셀로나입니다. 이게 선사마다 또는 기항지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꼭 이 점 염두에 두시고 특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서부 지중해 크루즈를 타시게 되면 많이 타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일 저렴한 것 같은 가격을 보시면 비슷합니다. 발렌타인 12년산 29.9유로. 요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은 달러가 유로보다 훨씬 더 비싸죠. 조금 더. 블랙라벨 조니어커 37.9유로 정도 되니까 한국에 있던 인천공항의 면세점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는 없습니다. 줄이라서 그런 것 같고, 참고로 담배는 24유로 럭키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 그렇고 비교할 수 있는 게 히츠는 47유로니까 그냥 전자담배는 한국에서 사서 피는 걸로 하시고요. LNR 같은 게 되게 싼 담배였는데 이런 게 24, 5유로 정도 되니까 이런 가격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크루즈에 승선을 합니다. 일반 크루즈랑 다르게 여기는 야외 오픈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층 더 아래쪽에 있는 데로 들어가네요. 여기는 6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탭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탭. 지금 보시는 거는 세일 어웨이 파티라고 크루즈가 이제 출항하기 전에 하는 파티입니다. 보통 이제 출항 30분 전에 이렇게 세일 어웨이 파티를 하고 각 기항지마다도 이렇게 세일 어웨이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쭉 돌고 있는데 승무원이 더 많나요? 이렇게 아주 춥지 않은 날씨 사람들이 오아시스 풀 근처에서 세일 어웨이 파티를 구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래서 스페인 국기가 걸려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선베드 같은 게 많아서 여기서는 일광욕 하기도 좋고 즐기기 아주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아직 물이 채워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자쿠지나 이런 데는 이용할 수가 있고, 이제 풀덱이 있는데 총 4개의 자쿠지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실내 수영장도 있는데 아직 가보진 않았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세일 어웨이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 잠깐 보고서 이따가 블리스 라운지에서 이제 트리비아를 하거든요. 그거를 좀 보러 갈 거고요. 그거 보고서 6시 정도에 이제 솔로 트래블러 미팅이 있어서 그것도 좀 보고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공연을 좀 보고 오늘은 승선 첫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바르셀로나 항구 크루즈 터미널인데 저희가 5시에 떠나야 되는데 지금 5시에 못 떠나고 저 앞에 있는 홀랜드 아메리카 오스터담호는 떠나고 있습니다.
오스터다모는 요 배만큼 되는 사이즈예요. 9만 톤 정도 사이즈.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9만 톤이 좀 안 되고. 홀랜드 아메리카는 프리미엄급 선사지만 아주 올드합니다. 손님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타는 경향이 좀 큰 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선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쪽에 좀 치중되어 있고요. 음식은 맛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항지가 많지 않고 뭐 시데이가 많다든지 그러면은 좀 젊은 분들은 조금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죠. 이렇게 오스터다모가 바르셀로나 항구를 지나가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스터담 맞죠? 뭐 홀랜드 아메리카도 좋은 크루즈입니다. 자, 저희 배도 이제 출항 준비를 하고 있죠. 예정된 시간보다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24분이니까 한 30분 정도 늦게, 하지만 선장은 방송에서 10분에서 15분 늦게 간다고 했는데, 아무튼 뭐 차를 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끈을 차에 묶고 차에서 저 밧줄을 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아이고 왜 또 빼고라 하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는 사람. 그렇죠. 뒤로 와야지. 저 운전자가 조금 초본 것 같지 않습니까? 손발이 안 맞네요. 손발이 안 맞는 거. 마지막 밧줄을 끌어야 되는데 어디 갑니까? 이제는 차를 돌리고 있는데 어디 갔어? 저거 끌어야 되는데. 이렇게 밧줄을 크루즈에서 슉슉슉 감고 있죠. 저 마지막 밧줄을 끌기 전에 차는 없어졌습니다. 다시 오고 있습니다. 애매한 위치에 있네. 돌렸는데 과연 어떻게 끌을 것인가? 아마레스. 이런 식으로 배가 출항할 때는 밧줄을 끌는다는 거. 자, 이오나에 있는 수영장을 보시면은 그렇게 투명 유리로 돼 있죠. 요즘 크루즈들, 새로 건조된 크루즈들은 저런 감성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타 피렌체호입니다. 피렌체호 2021년에 건조된 근데 저번 6개월 전에 왔을 때 로마에서 봤는데 그때는 손님이 없어서 피렌체호에 이게 운행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람이 좀 있네요. 그리고 저 뒤에는 피에노 이오나 지나왔는데 둘 다 봤던 배입니다. 타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 배가 바르셀로나 항구를 이제 나가면서 옆에 배한테 빠이빠이 인사하는 거죠. 삥삥삥.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코스타 피렌체호에서 또 손을 흔들고 있죠. 뭐 코스타 피렌체호도 그렇고 방금 저 뒤에 있던 피에노 이오나호, 그리고 아까 나갔던 홀랜드 아메리카 오스터담호 모두 카니발 계열의 선사입니다. 카니발 계열의 선사들이고요. 등급별로 보면은 뭐 홀랜드 아메리카 피에노가 좀 높은 편이고 코스타는 대중적인 크루즈예요. 신상배기 때문에 반짝반짝하죠.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위에 뭐 워터 슬라이드부터 해서 유리 반짝반짝한 거는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이건 이제 코스타 피렌체호, 그 다음에 얘의 이제 자매선박은 코스타 베네치아호, 이렇게 해서 쌍둥이 배가 같이 있습니다. 코스타도 이런저런
액티비티들을 많이 보강을 한 듯 합니다.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코스타는 아마 내년쯤에 꼭 타야 되는 제가 그런 스케줄이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코스타는 한번 타보긴 할 건데 가능하면 이런 신상배들을 타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스타 피렌치오를 마지막으로 해서 바르셀로나 크루즈 터미널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뒤로 와서 보시면은 이제 바르셀로나 크루즈 터미널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더 들어가야지 뭐 파밀리아 성당이라든지 바르셀로나 시내를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배밖에 안 보입니다. 네, 여기 컨테이너더라고. 그리고 어디서든 배를 타고 오면 볼 수 있는 몬주익 성, 그 정도만 여기서 보이고요. 나머지 뭐 바르셀로나 해안가에 있는 W 호텔이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보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저 맨 뒤에 있는 MSC 그란디오사도 출항을 하고 있네요. 줄지어서 이제 여기 바르셀로나 항구를 벗어나고 각자의 행선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유, 바르셀로나의 석양의 모습을 해 떨어지는 걸 못 봤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석양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환상적인 색감의 바르셀로나 하늘이죠. 이번 여행 중에 시데이도 7박 8일 시데이만 한 열 며칠이 되니까 운이 좋다면 또 오메가가 보이는 일몰일출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렇게 육지에서 석양이 지는 모습, 크루즈에서 바라보는 모습도 참 아름답죠. 지금 배는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으로 왔어요. 빠꾸로 왔습니다. 이제 배를 다 돌리고 여기서 정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배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천천히 배가 돌아가고 있고 이제는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다음 기항지인 스페인의 마요르카로 향하죠. 이렇게 지금 14층이죠.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비미니라는 바 앞이고요. 이렇게 앉아서 배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배가 다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지중해로 나갈 거고요. 바르셀로나 항구의 야경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아까 정박해 있을 때가 조금 더 이쁩니다. 여기는 저 이제 크레인 뒤로 몬주익 성 정도만 보이는 정도고, 경치를 즐기려면 저 A 터미널, B 터미널 쪽에서는 그래도 파밀리아 성당이나 그런 쪽이 보이니까 즐길 수가 있고, 이제 앞쪽에 드는 저 코스타 피렌체 같은 경우는 몬주익 성 말고는 볼 게 없습니다. 이렇게 크루즈에서 멀어져가는 바르셀로나 항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으로 왔습니다. 제가 30항차 정도 되는 크루즈에서 처음으로 쓰는 오션뷰입니다. 자, 보면은 요즘 크루즈답지 않게 옛날 크루즈죠. 이거는 목재로 되어 있는 가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옷걸이도 있죠. 자, 근데 보시면 옷걸이가 이렇게 빼서 쓰는 거라서 빨래를 말리거나 그런 데는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별도의 옷걸이를 갖고 오는 게 좋습니다.